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9편입니다. 9편은 그냥 취재한 게 아니고 저희가 쓰레기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일반 시민과 그다음 매립장 주변에 사는 분, 혹은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사는 분, 그리고 환경운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도의원님을 모셔서 저희가 화성시 쓰레기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발제는 제가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아시겠지만 저희가 1편부터 8편까지 다뤘던 모든 쓰레기와 매립장,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고, 그래 행정의 현황, 앞으로 이제 나아갈 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정리해서 발제를 제가 했고요. 거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시민분들과 시민활동가 분들이 의견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10년 전 2010년 인구 49만 원이었었는데 2020년에 지금 인구 90만, 정확히 9월 기준으로 보면 90만이 딱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1소각탄 소각량 3팩토론 규모가 지금 하나등리 그린환경센터에 있는데, 이것이 기획되고 완공이 됐을 경우 2010년도에 인구는 49만이었고 지금 현재 90만의 쓰레기 소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85,515톤에서 2021년도에는 20만 2,060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늘어난 쓰레기 양을 300톤에 소화하지 못하는 폐기물은 매립을 하거나 민간 소각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매각 21,132톤, 기타 12만 6,388톤을 화성시에서는 지금 외부의 위탁을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존재하는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침투수 모두 2m 이상을 넘어서 10m에 가깝게 지금 차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시민들이 만들어낸 쓰레기이기 때문에 시민들 자체에서도 책임을 좀 져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 화성 그린센터 주민협의체 위원장 성정열입니다. 다른 거가 아니고 제가 이 쓰레기를 이제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주민 농사 짓는 분들은 다 태웠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원서부터 교육을 시켜버리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분리수거를 잘하면 쓰레기가 덜 나오면 이거 오히려 매립하는 거고 이중에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족해 되는 거예요. 화성시는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이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까만 봉다리에서 음식 먹고 버리는 게, 하루 내가 맨날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보통 2개씩 내가 주워와요. 아, 쓰레기 주우는 것도 하세요? 아니요, 있으니까 주워오는 거죠. 주워오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쓰레기 버리다 걸리면 벌금이 엄청나게 많지,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당초에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처리의 주체는 분명하죠. 정부예요. 이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왜 민간한테 넘기는가? 왜 책임을 정부가 외면하는가? 폐처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때요, 사전에 동의를 구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잘 거치고, 그 다음 이후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망을 구축합니다. 주민연합. 그런데 산업 폐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폐기물이고, 오히려 더 생활 폐기물보다도 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업자에게 폐기물 처리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게 만들고 관리도 안 합니다. 관리도 잘 안 되게. 산업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는 정부 간에도 바전협약이라고 해서 이게 발생지 부담 원칙, 발생지의 처리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폐기물을 발생을 많이 시키긴 하지만 더 많은 폐기물들이 입에서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전체에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30% 이상이 화성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업 폐기물은 화성만 있습니다. 매립장은. 이런 불합리한 거죠. 불합리하지 않고. 이 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그것을 민간과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무책임함 때문에 발생된 법과 제도상에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고 행정과 시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이건 정책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뉴스에서 보면 늘 그 쓰레기 불법 투기나 불법 쓰레기장 있죠.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보면 저희 뭐 생산, 소비, 유통, 폐기 이런 네 가지 악순환이 없으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다. 교육가 중요하죠. 근데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의 의식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지원이 돼서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 하나 걸어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지원들, 현수막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면 확실히 다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2025년이면 사용 종료가 되는 것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자체 쓰레기를 할당량이 있어요. 화성시는 이미 2022년도 할당량을 115%인가 이상 벌써 초과했어요. 매번 벌금을 받거나 혹은 며칠 매립을 이렇게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쓰레기 부피를 줄여야 되는 시대에 어디에도 묻을 곳이 없어요. 각 지자체 안에 성악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또 추가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더 많은 공론장이 펼쳐져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도시에서 처리할 것이냐를 도시민들이 잘 상의하고 이어지는 문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업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 환경 문제는 다 오픈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할 때 오픈되도록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라는 핑계로 제3자가 나설 수 없게 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화성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를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불가능해요. 무슨 감시를 하겠어요? 여기는 완전히 차단이 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 침투수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5년 동안 530톤만 치운 거예요. 침투수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정도로 심각할 여기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지금 관리만 했다 뿐이지 수익만 창출하는 일본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게 참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점은 법과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강제화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대신에 시민이 조직화되어 있으면 움직이죠. 그럼 시민이 조직화되어 있을 경우에 누가 움직이냐? 일단 정치권에서 반응하죠. 시민들이. 그거는 그 정치로 하여금 정치가 오게 만드는 게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이 많이 움직이면 정치가 오죠. 따라서 그건 결국은 시민이 시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우리 쓰레기 어떻게 할까? 이런 공론장들 또 생각들, 홍보들, 캠페인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의 내용을 잘 보셨나요? 좀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근데 그 나온 내용들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